안녕하세요. 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We are taking a break a little bit. 자,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리스닝 특강 123기 4회차 수업 오늘 진행하는 날이고요. 1교시 끝나고 자, 2교시 수업 이제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회차 때는 붙여 읽기, 인토네이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이 끊어읽기를 잘하면 영어는 멋진데 우리가 붙여읽기를 못하고 다 끊어읽는 상태에서 사실 끊어읽기를 해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통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단어 사이사이에다 퍼즐을 두고 끊어 읽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끊어 읽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끊어 읽는데 나중에 끊어 읽기를 하는데 이 영어권 사람들 입장 어디를 끊어 읽는 거지? 자, 끊어 읽기가 아예 애시당초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끊어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 ironically 자,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붙여 읽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붙여 읽기라는 개념 스피치 블렌딩에 대해서 우리가 1회차 때 so important 어떻게 보면 가장 근간이 되는 아, 베이직 컨셉트가 되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갖고 붙여 읽기를 하게 되면 높음 낮음이 생기는데 where to intonate, 높음이 어디 들어가느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 이제 좀 높음 낮음이 재밌네, 인식이 되네 하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생소하다. 어쨌든 뭔가 새로운 걸 이제 좀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냐면 소리들이 이제 정말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세요. 왜냐하면 높음과 낮음을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되기 시작하시거든요. 소리가. 예전보다 소리가 좀 더 인식이 되는데 소리를 좀 더 인식을 좀 더 하고 보니까 ironically again 자, 한번 그러니까 소리를 인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소리들이 정말 뭉개져서 안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뭉개지는 걸 뭉개지는 대로 내가 가짜 연음, 가짜 발음으로 카피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사실 발음 어, 교정은 사실 이때가 적기인 거죠. 최적의 타이밍인 거죠. 인토네이션을 일단 인식을 해서 연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조음점, 특히 자음 조음점을 중점적으로 배워보았어요. 그 자음 조음점을 배우는 건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 소리가 어떤 자리에서,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어내는 자리, 조음 자리를 또는 뭐 조음 포인트 그 부분들을 배워보면서 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쳐서 여기를 울려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보면 입 안도 우리가 다 보면 우리가 특정 모국어가 자주 쓰는 건드리는 그런 소리가 대요 그런 입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 모양을 그 모국어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되면 입 모양을 다 이렇게 모든 걸 다양하게 사용하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필요한 그런 입 모양들을 우리가 한 번도 사용을 못 해보고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내는 위치를 한 번씩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면서 입 모양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뭐 입 모양 막 느끼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저하고 이제 소리를 막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셨을 때 입 모양이 막 그 발음마다 다 달라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식이 조금씩 잘 되신다 그러면 그런 기관들을 조금씩 이렇게 사용을 그런 입 모양을 조금씩 이제 하나씩 트레이닝을 해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소리를 하나씩 캐치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2회차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급자 레벨이 되기 전까지는 소리는 내가 소리 내는 방식으로 내 귀에 들어와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음과 비슷하게 내는 소리들은 다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소리는 다 들려요. 근데 내가 원음 소리와 차이 나게 발음하는 것들. 나는 발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는 영어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듣기가 안 돼요. 대부분 보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영어 때문에 제가 조금 중구난방 같지만 연결되는 얘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 보시면 저 영어 좀 잘합니다 하시는 분은 10명 중에 없습니다. 거의 실력이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되게 겸손하세요, 대부분. 나 영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제가 뭐 깔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학습 스타일이고 이제 본인이 인지하는 부분에 대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는 영어 좀 잘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듣기는 좀 웬만하면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청음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음이 안 되는데 오히려 영어를 내가 조금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발음은 되게 굴리세요. 발음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발음들도 있으신데 내가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발음이든 아니든 굴리든 아니든 원음과 차이 나면 안 들려요. 내가 안 들린 이유는 되게 명료합니다. 원음과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음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원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카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피킹을 하실 때 자음 조음점을 연습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발음을 대부분 하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니까. 그리고 그게 좋은 발음이니까. 근데 스피킹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인토네이션을 이렇게 꼭 이제 배웠으니까 이렇게 스피킹 하실 때 하셔야 됩니다. 스피킹의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안 들리는 소리가 있으실 때 이 소리를 청음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고 소리를 들어야 10번을 들었던 15번을 들었던 유효타거든요. 근데 내가 귀는 막혔는데 20번, 30번, 막 100번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괴롭습니다. 괴롭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효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유효 충돌이 되는 유효한 연습을 하시려고 하시면 내가 원음 사운드의 소리를 내는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1회차, 2회차 내용을 진행할 때 인토네이션, 조음점 순서로 진행을 했고 조음점을 배운 이유가 소리 내는 방식대로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리 내는 방식을 배워보았다. 자, 그런데 영어는 이 문장이 있으면 문장 속에 문장이라는 거는 뭐 단어가 하나일 수도 있고 보통 두 개 이상이죠. period가 있을 때까지를 문장이라고 하죠. 대문자로 시작하죠, 문장은. 자, 그렇게 문장이라는 게 있을 때 문장에 5글자, 단어가 되겠죠. 5단어가 들어가면 5단어의 길이로 얘기를 하고 속도로 얘기를 하고 7단어가 있으면 7단어의 속도와 길이도 얘기를 하고 하느냐. 어느 정도 물리적인 이런 비례는 있겠죠. 레이시오는 분명히 따라가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어의 개수가 문장의 속도나 어떤 어법,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 센텐스 리듬 이런 걸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플레이스먼트였다. 자리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센텐스 리듬이 잡히시고 특히 이제 영어 전공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하시니까 이 수업을 많이 찾게 되시는데 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영어를 많이 잘 알고 계시니까 뭐 그런가 하시다가 센텐스 리듬을 마스터를 하시고 나시면 결국에는 소리를 잡은 게 문법이네요라고들 하세요. 소리를 들으니까 문법이 보이네? 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인 거죠. Alright. 자, 그래서 3회차 때는 단어 하나가 자리 하나가 아니라 플레이스먼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문장은 단어 개수가 그 속도나 뭐 이렇게 문장의 길이를 정하는 게 아니라 자리였다라는 플레이스먼트였다.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하나에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단어가 3개, 5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를 드렸고 연습 문제 제출 대부분 아주 많은 분들이 지난 시간에 해주셨는데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 실강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셨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혹시 빠뜨렸거나 혹시 이렇게 연습 문제를 풀었는데 안 보내주신 분들은 꼭 보내주세요. 이 부분이 이제 연습이 되셔야 체험이 되시고 그리고 체험 혼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저의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가이드를 받아보시고 개선이 되신 상태에서 오늘 내용을 진행을 하셔야 내 영어에 리듬감이 생기기 시작하세요. 자, 그리고 뭐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적재적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랜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리스닝 특강 그 강의명은 로그인 클래스죠. 로그인 클래스는 2015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120기가 넘는 강의로 이어지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어떤 공백기가 잠깐 존재하긴 했었는데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시고 좀 많이들 이제 개선을 많이 하시고 많이 좋아지시는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정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로그인 클래스의 첫 수강자는 저 자신입니다. 제가 영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된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첫 수강자들이 그러니까 제 이후에 이렇게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생겨나시고
만약에 저에게만 국한된 방법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비슷했고 또 제가 처음에 제가 뭐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제가 첫 수강자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느껴서 정리했던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십수년을 영어를 사용을 하고 살았고 그 뒤로는 영어를 뭐 나름 마스터를 하고 사용을 하고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티칭을 하면서는 다 잊어버렸었어요. 어떤 부분을 잊어버렸냐, 뭐가 힘들었는지, 뭐가 안 들렸는지, 어떤 게 발음이 안 됐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수강자분들이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1년에 한 60명 정도씩만 이렇게 처음에 참여를 해주시고 과제 참여해 주시고 하셨는데 대부분 영어를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한 부분들, 심플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뒷부분이 다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학습은 눈으로 하는 영어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플한 부분, 앞에서 청음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문법은 다 알고 있는데 말로 연결 못했던 부분들 또는 뭐 컨셉츄얼하게 이건 이렇게 나누고 저건 저렇게 나누고 막 복잡하게 categorized 했던 것들을 나중에 심플한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영어가 확 이렇게 점프하는 구간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정리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참가를 해주신 한 그 2015년부터니까 이제 10년이 다 돼갔죠. 10년이 사실 넘긴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는 동안에 그 참여하신 수강생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신 강의예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단호하게 정답을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뭐 자신이 있었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통계에 의해서 막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건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근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영어에 강해지기 위해 영어가 쉬워지진 않아요. 절대 영어가 내가 영어를 막 하는데 영어가 나중에 쉬워지진 않는데 내가 상당히 강해지는구나 영어에.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되구나라는 걸 느끼실 테고 영어가 강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어가 좋아지는 영어 실력이 느는 방향으로 가실 때 이 방법으로 가셨을 때 빠른 속도로 가시더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정답들은 아니라는 것. 자 오늘 4회차 내용이죠. 자 센텐스 리듬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에서 얘기했던 그 템포 그리고 한 자리에 단어가 3개, 4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3회차 때의 과제를 안 하신 분들은 꼭 과제를 하시고 자 혼자 하시지 마시고요. 저한테 꼭 가이드를 받아보시고 그 가이드가 한 번 받아서가 아니고 여러 번 받았을 때 무의식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좀 내가 좀 실력이 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접수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접수하시는 게 좀 지속성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언어는 지속성이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몰아치시다가 이제 포기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리스닝 특강 로그인 클래스를 잠시 소개시켜 드린 이후에 제가 진짜 이제 목적은 로그인 클래스는 재수강이 평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 없이 재수강은 계속 참여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10번 이상 참여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2015년 2015년에 열었을 때 그 수업하신 분들이 아직도 수업에 제가 특강을 열면 참석을 하시고 간혹 로그인 클래스에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로그인 클래스는 재수강은 무한히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계속 이어서 참석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만 한 번 들으시고 이게 완성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어요. 내가 한 번, 2번 정도? 보통 3번 정도 들으시면 이제 좀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좀 뭐 거부감 들었어요. 막 이런 제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생소했어요. 근데 한 3번 정도 들으시면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풀어서 하셨네요. 라고 하셔서 한 2번, 3번 정도는 한 번 들으시고 모든 걸 나 여기서 비법을 다 알아갈 테야 이렇게 하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첫 수강에서 완성형으로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한 3번 정도, 2번 재수강이죠. 그렇게 하셔서 좀 무의식에서 내가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설계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 1교시에서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해보고 좀 되네?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 끝나고 해보는데 잘 안 되네? 근데 복습을 자 1번 부분과 2번 부분, 2번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걸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1번, 2번 둘 다 하시면 좋겠죠. 1번, 2번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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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1번 내가 수업 시간, 이 수업 시간을 또다시 제가 다시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녹방을 제가 이제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계속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하시는 방법 추천 1번은 녹방을 시청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녹방을 2번, 3번 시청을 하셔서 그때 그 느낌을 내가 수업 시간에 느꼈으니까 되었던 거잖아요. 그걸 한 번 더 느껴보시는, 그래서 무의식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네요. 그래서 subconsciously 하시게 좀 이런 부분을 cover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복습 방법을 추천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연습까지 계속 해보고 싶다 그러면 꼭 녹방을 시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어, 내가 혼자 할 때 잘 안 틀리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런 분들은 지금 하시는 연습 잘 하고 계시니까 계속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 추가적인 연습 문제가 좀 필요해 하시는 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습 문제가 필요하시다라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학습 자료, 추가 과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걸 영어로 하게 되면 I was to say it. 자, 지금 문장 해석이 되시나요? 자, 혹시 영어 공부를 학창 시절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B2 용법, 비동사 보면 B2 용법이라고 있습니다. 예의, 운가의, 예정, 운명, 의도, 가능 뭐 이런 건가요? 저도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음. 자, 이 해석이 어떻게 되실까요? 나는 내가 얘기했어. 얘기를 했다, 음, 얘기하기로 되어 있었다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요. I was to say it. 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고, yeah, I was to say it. 자, 생각보다 이렇게 사이야. 우리가 굳이 구별하자면 B2라는 말을 모르면, B2 영법 이런 거 모르면 베스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아시는 학습을 열심히, 저도 영어 학습 열심히 했거든요. 영어 학습을 열심히, 영어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또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공문에서나 실제로 앞에서 이제 공지를, 안내사항을 얘기를 할 때 많이 써요. 이 어형을. 저는 책에서 배울 때는 뭐 이런 게 과연 쓰이나라고 했는데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실제로. 근데 이걸 실전에서 만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배우지 않나요? 예정, 의도, 운명, 가능, 의지였나요? 그거 맞춰서 해석하라고 성문 영문법, 맨투맨 영문법에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이 잘 안 되고 실전에서는 하기로 되어 있다 정도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직역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의역을 넣게 되면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었어야 됐었다. I was to say it.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고요. 오늘 4회차 2교시 센텐스 리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하나 지금 풀어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딴딴딴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고, 딴딴딴, 딴딴딴. 자, 딴딴딴 몇 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얘기를 해야 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I was to say it은 디폴트 값인데 I was able to say it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테고. supposed to say it. 음. 자, 우리 이런 건 뭐 수거라고 또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요청을 받은 거죠. I was asked to say it. 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 딴딴딴 계속 가볼게요. 자, 어, there's no limit. 자, 리미트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확장해서 연습할 수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I was wanting to say it.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음. 뭐 우리가 가장 뭐 이렇게 회화 연습하면 많이 보는 게 I was trying to say it.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어형으로 보이고 다 따로가 아니라 같은 스트럭처로 보이시고 그렇게 보이시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도 보이고 I was to say it. 그리고 같은 센텐스 리듬으로 인식을 하고가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자, 그 읽어보기 전에 자, 자리 오늘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자, 3회차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슬라이드가 됩니다라는 슬라이드 지금 지우고 있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 바로 자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스먼트는 3개, 4개, 5개 사실 제가 다 써볼게요. 다 쓰고 다시 제가 중요한 부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먼트 2개, 플레이스먼트 3개, 플레이스먼트 4개,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5개. 자, 혹시 마사콘이라는 뭐 이런 뭐 수사학적인 영문법, rhetoric grammar를 이제 뭐 현대 그래머의 노움 촘스키 다음에 마사콘이 rhetoric grammar 만들었다. 혹시 뭐 그런 것까지 공부하신 분 있으시면 문의 5형식 얘기하잖아요. 25형식도 있고 72형식도 있대요. 머리 아파.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뭐 오형식을 또 어떻게 우리가 영어해야 할 때 한 뭐 연결 동사 아니면 일반 동사 아니야? 라고 이 형식 정도로 막 이렇게 정말 다운그레이드 해서 연습하는 방법도 있고 이 형식 자체는 뭐가 막 나름의 다 맞는 이론이겠죠? 자, 근데 지금 센텐스 리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72형식 그 뒤에 뭐 100형식이 넘는 형식까지 나왔는지는 제가 막 그렇게 팔로우를 하지 않아서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식들이 다 센텐스 리듬으로 돌아갔을 때가 이렇게 5자리까지 정도인데 자, 우리는 연습은 요거 2개 해볼 거예요. 3자리, 4자리 있는 거. 자, 그래서 이건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어법하고 센텐스 리듬은 나중에는 사실은 일치한다라고 거의 일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일치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거의 굳이 얘기하자면 뭐 5형식 문장이라고 할게요. 우리 보통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은 말은 익숙하니까 그 문장들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리가 있는 것은 요거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마찬가지로 이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will say it. 자, 요거는 자리가 몇 개일까요? 자, 채팅창에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자, 뮤트를 끄시고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또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자, 네. 지금 다들 어디 가신 거 아니시죠? 3개. 3개. 정답. 그렇죠. 3개인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가 한 자리. 이렇게가, 그렇죠. 하나. 정답. 그렇죠. 3개. 해주신 분 제가 잘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가 1번, 2번, 3번이죠. 여기가 우리 1교시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좀 더 쉽게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좀 더 쉽게 I have it 이러면 쉽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연습할 때도 우리 1교시에서 제가 드린 팁 기억나시나요? 동사를 피칭을 하라. 그래서 I have it 할 때 have를 좀 더 빨리 I have it 이렇게 읽어주시는 연습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I have it. 그렇죠? 이렇게는 쉬울 수 있는데 또 was to say가 되면 또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의 기능어는 was to가 기능어고 이 안에서 was to say에서 내용어는 say가 되는 거죠. was to say가 딴딴딴 이렇게 다 인토네이션이 was to say it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was to say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블렌딩이 되게 되면 was say 그러니까 was say was say가 무슨 말이죠? was say was to say 자 어떻게 되는 거겠죠? was to say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was to say. was to say. 자, 지금 디테일한 블렌딩은 여러 번 해봤고 또 우리가 미드 시간이나 애니 클래스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이렇게 매주 해드리고 있죠. S 발음 끄는 소리다. 길게는 안 나오고 제가 언급만 하겠습니다. S는 끄는 소리다. 그래서 우리말 S에 가까운 소리가 시옷이죠. 시옷처럼 딱 끊어서 발음을 하진 않아요.
끌어서 발음합니다. 그 말은 즉슨 was 끌고 뒤에 있는 to를 같이 읽어요. was. 그래서 was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was say. was say. 자, 그래서 이 was 부분이 say. 타동사가 돼서 was say it. I will say it. was say. 자, 천천히. 너무 좋습니다. I will say it. 그래서 이렇게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단어의 배열이 너무 어색하다.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보통은 그런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I'll say it. 이 문장을 들으면. 근데 이런 부분부터 내 걸로 잡아야 됩니다. I'll say it. 자, 그러면 여기 표시를 하는 부분들이 자, 2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2번이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이 부분을 템포를 얘기를 했을 때 자, 제가 템포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표시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있네요. 템포를 얘기를 했을 때 자, 자리가 3개이니까 자, 전체를 자, 1초로 우리 지난 시간 템포 연습했죠. 1초로 봤다 그러면 앞에 I 자리가 3분의 1초 그 다음 was able to say가 3분의 1초 뒤에 it 3분의 1초 근데 이걸 정말 산술적으로만 생각해서 그 초에 맞춰야지 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영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노동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속도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탄력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고 탄력이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발음이 되게 쫀쫀해지고 어떤 부분은 발음이 느슨해지고 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3개구나. 그래서 I have it 하시듯이 I'll say it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부분은 나도 모르게 빨리 읽게 돼요. I was say it. was say가 이렇게 컴팩트하게 되잖아요. I was say it.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I was able to say it 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I was say 이 속도가 있었으면 이 속도에 딱 맞춰서 한다 그러면 I was able to say it 너무 빠르게 발음이 되잖아요. 이게 되면 다행인데 혀가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천천히 얘기를 하는 거죠. 연습하실 때 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I was say it, I was to say it 이렇게 해주시고 I was able to say it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되 I 자 하나 있고 자 was able to say가 한 자리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여유 있게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I was able to say it 이런 식으로 읽는 거구나.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빨리 읽고 늦게 천천히 느리게 읽고 그 다음에 막 연음 처리하는데 막 이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연연해 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플레이스먼트가 보여야 돼요. was to say, I was to say it 이렇게 보이는 건지. was to say, was to say. 자, 그래서 나중에는 자, 이런 문장들이 다 같은 센텐스 스트럭처로 보이시고 읽으실 때 제가 1교시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범 발음이 없어도 이제 모범 발음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틀리지 않는 모범 발음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읽었을 때 이거 내가 읽으면서 막 걸릴 때가 있어요. 안 읽히는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되게 멋진 거죠. 왜냐하면 안 읽히는 데가 없이 다 읽는 사람들이 보통 초보자거든요. 막 읽거든요. 막 발음도 굴리면서.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다음 단계가 되시면 읽다가 막혀요. 이거 발음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본인 속에 이제 가이드가 생기는 거죠. 이거 이 부분 안 읽히는데. 왜냐하면 나에게 이제 모범 발음을 만들어내는 이제 장치가 생겨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때 되면 좀 언어가 내 언어 안에 이제 소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Alright. 자, 1번, 2번, 3번 말씀드렸는데 1번, 2번, 3번, 4번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건 자리가 몇 개일까요? 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 자, 4개일까요? 3개일까요? 자,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 자,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정답.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동사예요. 자, 근데 컨트랙션 돼서 얘기를 하기니까 사실 이렇게 한 자리처럼은 많이 처리를 하지만 일단 우리가 단계 가야 되니까 자, 가장 디폴트 값일 때 여기가 또 동사 I am interested. 자, 그런데 am이 link verb이고 interested는 보어 부분이 되는 거죠. explaining pa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am interested 이렇게 발음하겠죠. I am interested. 그래서 이렇게 세 자리가 되는 거죠. I am interested. I am interested. 자, 천천히 한번 해보실까요? I am interested. I'm interested. I'm Awesome. interested.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부사잖아요. 부사 구조, 부사절, 부사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는 네 자리입니다. 부사는 우리가 앞에서 막 이렇게 세 자리가 플레이스먼트가 세 개인데 그 안에 단어가 막 많이 들어가 있고 자, 부사는 그렇게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는 따로 플레이스먼트를 받아요. 그래서 in it 이렇게 이 부분은 부사인데 인토네이션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인토네이션이 제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일단 1번이면 3번, 4번이에요. 자,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자, 부산 인토네이션이 한 번 더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In it. In it. 그렇죠. 일단은 in it을 먼저 인토네이션을 잡아야 될 때고 전치사가 높음이고 in it 특별한 경우에는 in it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디폴트 값은 in it, for it, about it, with it 이렇게 하시듯이 in it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 부사를 처리를 했다. 이 부사는 이 문장에서 인토네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자, 그래서 보통 1, 2, 3번의 인토네이션은 자, 두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 2, 3번의 센텐스 리듬은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타동사 목적어 여기가 높아지는 거. 완전 포물선이죠. 그러거나 자, 지금처럼 여기가 보호가 돼서 높아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I am 여기서는 이게 높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완전 계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3번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1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 1, 2번은 보통 컨트랙션이 되니까 이렇게 두 자리 있는 것처럼 연습을 많이 하게 돼요. 보호가 있는 부분은. 자, 그런데 이렇게 네 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뒷부분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더 인토네이션을 높여서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I'm interested in it. 이렇게 부사 부분을 한 번 더 높여서 읽습니다. Interested in it. 한번 해볼게요. Interested in it. Interested in it.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걸 편안하게 읽으시면 I'm interested in it. 이렇게 발음이 되십니다. I'm interested in it. I'm interested in it.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에 조금 우리가 커버가 좀 충분히 안 된 부분은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해서 좀 몇 번 더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또 많은 연습 문제를 못 풀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연습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똑같은 문장을 두 번 썼네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은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싶었냐면 괜찮은 사람 좀 데려오세요. 괜찮은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1번을 썼습니다. 자, 2번은 두 번째 문장은 누군가 좀 나이스해졌으면 좋겠어. 누군가 좀 친절했어. 나이스해졌으면 좋겠어. 라는 해석으로 말을 했어요. 엄연히 해석이 다르죠. 스트럭처도 다릅니다. 스트럭처라는 건 형식이 달라요. 안에서의 인토네이션도 다르고 문장 센텐스 리듬이 다릅니다.
placement는 다르나요? Yes. 자, placement도 개수가 달라요. 자, 혹시 정답을 알겠다. 정답 있으신가요? 나는 나이스한 사람을 원해요. 나이스한 사람 데려와 주세요. 자,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자, 제가 1번, 2번 한번 읽어볼게요. Someone nice. 예, 좋습니다.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캐치를 하긴 했는데 약간 위스퍼링 하셔서 캐치를 하다가 다 끝까지 캐치는 잘 못했어요. 여기 적어볼게요. 괜찮은 사람 필요해 데려와. 자, 자리가 없어서 낮춤말로 쓴 거예요. 반말한 거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 데려와. 약간 이런 해석이라 그러면 누가 좀 자, 나이스 하면 좋겠어. 제가 1번, 2번 랜덤하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 어떤 게 자, 첫 번째 문장 인토네이션이고 어떤 게 두 번째 문장 인토네이션인지 한번 캐치 한번 해보시겠어요? I want someone nice. I want someone nice. I want someone nice. 자, 제가 1번 읽었습니다. I want someone nice. 다시 한번 1번. I want someone nice. I want someone nice. 1번이 첫 번째 문장. 1번이 첫 번째죠. 정답. 2번은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자리 한번 볼게요. Someone nice는 요거 한 자리예요. Someone who's nice입니다. 이게 someone 한 사람. 우리 1교시에서 연습했던 거 어떤 거 비슷한 거 있었죠? Someone more experienced 기억나시나요? 한 자리였죠? 한 자리. 플레이스먼트 하나였습니다. Someone nice. 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두 자리예요. 자, 그리고 인토네이션도 달리했죠. Someone nice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someone nice라는 문장을 읽을 때도 제가 연습 문제로 명사 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연습 문제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어요. 어떤 건가요? A happy accident 하나랑 something important 이렇게 두 가지를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명사 덩어리는 인토네이션은 똑같아요. up, down으로 또는 미래도 이렇게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패턴이 두 가지였어요. 형용사 명사 형태의 앞에 명사가 와도 형용사 명사로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A happy accident처럼 up, down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시는 거 하나랑 또는 형용사가 뒤에 오는 형용사 오는 것도 something important 제가 이렇게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someone nice도 이제 그런 명사 덩어리인데 명사 덩어리로 읽으면 something important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someone nice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 up, down인 거죠. 이게 이렇게 해야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someone that's nice, something that's nice. 제가 some nice라고 적었네요. 그런데 something important 이렇게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실제로 많이 쓰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someone important, something important, someone nice, someplace nice.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단어 두 개를 던졌지만 사실상은 비동사가 있는 문장처럼 읽은 거예요. 원어민들이 읽었을 때는. 그래서 someone nice 했을 때랑 someone nice는 다른 해석의 영어입니다. 다른 해석, 다른 뜻을 가진 영어예요. 스트럭처도 다르고 그래서 나중에 리듬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셔야 제가 센텐스 리듬은 결국에는 어법하고 대부분 일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읽으시는 것과 다르겠죠? 요거는 한 자리로 읽는 거죠. 플레이스먼트 하나랑 someone that's nice 이렇게 읽는 거죠. someone that's nice. 자, 읽는 방식은 우리 3회차 때 템포 연습할 때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someone을 한 자리로 해주시고 that's nice를 한 자리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someone it, someone this, someone that 해서 자리 잡아주시면 someone that's nice. 요 정도 템포로 말을 해요. someone that's nice. who's로 바꿔주셔도 someone who's nice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이제 describe something 하는 톤으로 바꿨을 때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 문장 속에서 중요하지 않을 때 그냥 평이하게 지나갈 때는 someone that, 자, someone it, someone this, someone that처럼 해주시고 someone that's nice 하면 내가 이게 원음 톤이구나라고 잡으시면 someone that's nice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someone that's nice. 그리고 someone nice 했을 때는 someone is nice라는 뜻의 영어를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던 왔다 갔다 하는데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3형식이고 두 번째 문장은 5형식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형식 지금 뭐 구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5형식은 플레이스먼트가 4개인데 4형식도 플레이스먼트가 4개인가? 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형식은 플레이스먼트가 4개일까요? 3개일까요? 자, 오늘 센텐스 리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텐스 리듬은 플레이스먼트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플레이스먼트 개수를 보고 있어요. 이 개수에 따라서 센텐스 리듬이 만들어지는 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형식 문장 아무거나 하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I'll give you a minute. 이 문장도 되겠네요. I'll give you a minute. 자, 요거 자리가 몇 개일까요? Ronnie가 is trying to tell us something.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긴 한데 자, 이건 플레이스먼트가 몇 개일까요? 정답. 너무 좋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자, 여기 우리 소리로 접근을 그냥 해볼게요. 여기를 한 덩어리로 얘기를 합니다. Will give you. 자, 우리 구동사 어떻게 처리한다 기억나시나요? 자, 상당 부분 영어 오래 하셨는데 제가 특히 이제 유학 시절에 캐나다에서 겪었던 일인데 구동사는 막 자꾸 깨진다는 거예요. 자, 악센트가. 부동사를 그냥 한 단어로 처리해봐라. 약간 그게 약간 아하 모먼트였나 봐요. 이 분한테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못하고가 굉장히 차이 난다는 거 그때 알게 됐습니다. 구동사를 한 단어처럼 처리를 한다. 그러면 구동사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구동사는 down of the y 부사 보통 이제 전치사가 되는 건 부사 처리가 되니까 어떤 게 나요? plan out, take out, 또 뭐가 있었죠? past 4 우리 최근에 했던 past 4 같은 경우에 자 그런 것처럼 이 사형식 동사 간접 목적어 맞나요? 맞죠? 자 수요 동사 간접 목적어는 한 단어처럼 처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powerful 할 수 있습니다. give you 하시면 되겠죠. 일단 up down입니다. 타동사 목적어잖아요. give you.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tell us. 자 이게 한 단어처럼 처리가 되면 훨씬 파워풀 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will give you. 한 덩어리가 되고, 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Alright? 그럼 자리가 3개네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게 필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좀 기억에는 남으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는 분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러지 않습니까? 자, 편의상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편의상 우리 다들 아시니까 잊어버리신 분도 주어 이렇게 편의상 subject 이렇게 쓰죠. 주어 동사 또 우리 뭐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 이렇게 쓰죠. 사형식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건 4개잖아 자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영어에서는 사실 이렇게 길이는 똑같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었거든요. 이걸 한참 외우던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자, 외우고 할 때는 이거 자리는 똑같다 하고 이거 결국에는 이거 처음에 암기가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보호라고 쓰겠습니다. 자, 보호. 그래서 이게 4개, 4개. 그래서 마치 플레이스먼트가 4개일 것 같지만 no. 여기는 어떻게 된다? 자, 부동사 처리하듯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플레이스먼트는 3개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I want someone nice의 삼형식 문장과 I want someone nice 이렇게 읽었던 것, 차이가 나는 것. 자, 기억나시죠? 이렇게 된다는 것. So, 자, hopefully, 자, 이게 좀 도움이, I hope this works for you. 자,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완성형으로 이렇게 접수는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제가 다른 식으로도 영어를 해볼게요. 자, 이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요거를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편의상 이렇게 끊어서 제가 컨트랙션을 풀어봤습니다. 요렇게가 한 자리가 되겠죠? 요렇게가 한 자리가 되겠죠? 자리 하나, 그리고 여기가 자리 하나. 자, 오형식 문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플레이스먼트가 4개가 있을 테고 make my life 이 부분을 꺾인 부분 staircase intonation 잘 잡아야 되겠죠. make my life. 자, 근데 우리 make을 좀 동사 피칭한다. 오늘 기억나시죠? 자, 오늘 너무 여러 번 얘기하네요. 피칭하듯이 자, 주어를 디스트레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가 한참 동안 발음을 하고 주어가 한참 동안 발음이 되고 동사도 한참 뒤에 나온다고 좀 느껴질 수 있어요. 원어민들이 듣기에는. 이런 게 또 언제 일어나냐면 접속사가 한참 그것도 접속사도 낮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어가 한참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원어민들이 듣기에는 보통 접속사가 일단 높음으로 되고 그 다음 주어가 빨리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음을 when I 이렇게 발음을 못하니까 when I 이렇게 보통 발음을 하니까 너무 늘어지게 들리고 악센트가 너무 심하다 들리는 것처럼 대부분 동사를 얘기할 때 주어를 너무 천천히 얘기해서 일단 악센트가 심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린 게 동사를 좀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It makes it'll make 이렇게 동사를 좀 빨리 읽어주시는 거죠. It'll make my life easier. 이렇게 해주시면 이 문장이 잡히시겠죠. 천천히 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It'll make my life easier. It'll make my life easier. 해석은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얘기겠죠. 자, 제가 마지막에 참여의 기회를 체험의 기회를 너무 드리지 않고 자, 마지막에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준비된 내용은 좀 한정이 돼 있는데 사실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하느라 조금 빠르게 오늘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혹시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지금은 질문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또 추후의 질문은 또 제가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12시네요. 자, 오늘 123기 listening practice 하고 있는 우리 리스닝 특강 로그인 클래스 123기 4회차 수업 자, 1교시, 2교시 레슨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